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일본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엘피다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NEC와 히타치가 합작해 만든 D램 업체입니다. 지난 2013년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되면서 사라졌던 기업인데요. 이 치킨 게임이 한창이던 지난 2008년 무렵에는 D램 점유율이 삼성 하이닉스에 이어서 15.4%로 3위였을 만큼 한때는 잘 나갔던 기업입니다. 일본 반도체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회사였는데요. 여기에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1년간 CEO를 했던 이가 바로 사카모토 유키오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70대로 접어든 이 고령의 사카모토가 중국 반도체 굴기를 주도하고 있는 칭하유니 그룹의 수석 부사장, 그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영입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니케이 영문판에서 확인한 뉴스인데요. 이 칭하유니 그룹은 중국 내 낸드 플래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YMTC를 자회사로 갖고 있고, 얼마 전에는 푸젠 진화를 대신해서 D램 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본 반도체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엘피다에서 11년간 사장을 했던 인물이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뉴스를 보고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했습니다. 이 후발주자인 중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대만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실리콘밸리 출신이든 기술만 있으면 무조건 영입에 나설 것이라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럼에도 대만 출신 CEO도 아니고 엘피다 같은 일본 거대 반도체 기업에서 CEO까지 한 인물이 칭하유니에 가는 그림은 잘 상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칭하유니 그룹에는 대만의 메모리 업체 난야와 이노테라에서 CO를 했던 찰스 카오 사장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카모토가 가는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런 생각에는 미국과 바싹 밀착하고 있는 일본의 포지셔닝에 작용한 탓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시작한 게 지난 7월입니다. 벌써 5개월이 다 돼가는데요.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가 발생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밀약설, 트럼프와 아베의 암묵적 밀약설이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삼성을 힘들게 한다면 당장 미국의 마이크론이 메모리 부분에서 반사 이익을 얻고, 또 인텔과 같은 미국의 비메모리 업체들도 삼성과 같은 미래의 경쟁자를 제거할 수 있게 돼서 수혜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이 무역 분쟁을 통해서 중국 반도체의 발목을 확실히 잡은 상태인 만큼 한국의 삼성만 손을 보게 되면 다시 반도체 패권이 미국 쪽으로 쏠릴 수 있고, 일본으로서도 낸드 분야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한편으로는 미국 트럼프에 잘 보여서 자동차 관세 등에서 이득을 볼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도 이런 추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봤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일본 엘피다 출신 CEO가 미국이 그토록 경계하는 중국 반도체 기업의 CEO로 간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분석은 한편으로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반도체는 산업 중에서도 굉장히 촘촘하게 국제 분업화가 이루어진 분야로 꼽힙니다.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등 그 어떤 나라도 홀로 반도체 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가깝다고 중국, 대만과 거래를 안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망한 엘피다의 유산도 전 세계 곳곳에 뿌려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마이크론이 엘피다를 인수한 만큼 마이크론이 엘피다의 엔지니어와 기술을 많이 흡수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갖고 있는 히로시마 공장도 엘피다의 자산을 인수한 것이죠. 하지만 엘피다가 대만에 가지고 있던 타오위안 공장은 대만 업체인 렉스칩이 인수했습니다. 엘피다 대만 공장을 대만 기업이 가져간 만큼 엘피다 기술 인력 중 상당수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중국 반도체의 기초에는 일본 반도체의 기술이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일본 반도체가 짧은 전성기를 내주고 한국에게 완전히 밀렸던 것도 국제 분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탓이란 분석이 있는데요. 1990년대 일본이 한국에게 반도체 패권을 내주게 된 것은 당시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본 장비 업체들에게 전용 장비를 따로 주문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는 것인데요. 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일본보다 당시에는 열세였던 유럽 업체의 장비들을 도입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반도체를 생산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와 함께 성장한 업체가 바로 노광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의 ASML, 드라이 에칭 장비를 만들던 미국의 램 리서치였습니다. 지금 이들 기업은
반도체 장비에서 최고 기업으로 컸죠. 이 ASML만 해도 2001년에 반도체 장비 중 가장 비싼 노광 장비 분야에서 일본의 니콘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ASML은 삼성전자의 필요에 따라 공정을 단축할 수 있는 장비들을 공급했습니다. 일본 장비와 재료를 고집한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결국 쇠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통해서 이번에 확실히 드러난 소재 강국 일본의 실상도 사실은 메모리 경쟁에서 처절하게 패한 일본이 글로벌 분업 체계의 중요성을 알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편승해 온 결과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글로벌 분업 체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반도체 패권을 거머쥘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엘피다 전 CEO 사카모토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사실 엘피다를 마이크론에 넘긴 이후에도 쉬지 않고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했던 지역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이번에 칭화윤으로 가기 전 2016년에는 중국의 다른 반도체 기업인 허페이 창신에서 일했습니다. 허페이 창신은 올 연말까지 8기가비트 DDR4 D램을 양산하겠다고 밝힌 기업인데요. 사실 8기가비트 DDR4 D램이면 삼성 하이닉스의 견조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제 양산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 양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마스터 플레이어는 그만큼 거창한 기업인데요. 이 허페이 창신에서 일할 당시 사카모토는 일본의 설계 기술, 대만의 양산 기술, 중국의 자금을 결합해 한국을 넘어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기염을 토한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카모토 개인적으로는 2008년 치킨게임 당시 엘피다의 CEO로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처절하게 패한 아픈 과거를 한국에게 갚아주겠다는 그런 원한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허페이 창신에서 일본 D램 기술을 전수했던 그가 이번에는 칭화유니 그룹으로 옮겨 다시 일본 D램 기술 전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사카모토는 니케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은 한국과 대만에서 엔지니어를 빼내기보다는 중국 자신의 칩 기술을 개발하는 게 더 급하다. 중국으로서는 앞으로 5년간 인내하면서 반도체 토대를 닦아야 한다. 중국은 커다란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 이 시장을 잡기 위해 반도체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배양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이죠. 칭화유니의 사카모토 영입으로 칭화유니의 기술 책임자 라인업은 대만의 찰스 카오와 엘피다의 사카모토로 짜여졌습니다. 이 찰스 카오는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만 D램 사업의 아버지라 불리던 사람입니다. 2000년대 대만 D램 제조 혁신을 이끌면서 한국 타도를 부르짖었던 인물이 바로 찰스 카오입니다. 이 사카모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타도를 외치다가 사라진 엘피다에서 11년간 CEO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 삼성과 하이닉스에 이 개인적 원한이 있는 이들이 지금 이끌고 있는 중국 반도체가 꽃 피울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